소영 씨 구하러 가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 가스가 새어나오는 지하로 뛰어들어가는 강민호를 김철수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독면도 없이 독가스로 가득한 지옥 같은 곳으로 뛰어든 그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회장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가짜 신분으로 현장에 잠입했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차갑던 재벌 회장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후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민호는 회장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명석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차명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준영 부장님께서 3개월 후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결혼?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느냐? 대성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박소영이라는 여성입니다. 강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네, 안전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신상을 자세히 조사해야겠다. 윤기호에게 연락해라. 알겠습니다. 차명석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틀 후 윤기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강민호를 찾았습니다. 박소영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기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군. 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 혈육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야간 대학을 다니며 일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출신의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단 말이냐? 더 조사해 볼까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강민호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가 왜 하필 그런 여자를...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호는 정태호 회장과 골프를 쳤습니다. 정태호가 골프공을 치며 물었습니다. 요새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나? 준영이가 결혼한다고 하네. 그거 좋은 일 아닌가? 강민호는 골프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상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야. 아, 정태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게 분명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강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지켜보는 거야. 일주일 후 강민호는 차명석을 불렀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를 준비해라. 회장님 설마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차명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현장에 들어가실 겁니까? 2주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속셈인지 확인해 보겠어. 너무 위험합니다. 강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 결심은 바뀌지 않아. 빨리 준비해. 차명석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평소 착용하던 비싼 시계와 반지를 모두 벗었습니다. 이상하다. 강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명석이 걱정스런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라. 2주만 참으면 돼.
강민호는 중고 트럭 열쇠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 강민호는 트럭을 몰고 대성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이미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들 사이에 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한 적 있나?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럼 힘들 텐데. 여기 일이 만만치 않아. 강민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철수가 책상에 앉아 일용직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네.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철수는 강민호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이 참 곱네요. 현장 일 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힘들 텐데. 그때 소영이 안전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소영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네, 박민수입니다. 안전교육부터 받으셔야 해요. 따라오세요. 소영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혹시 현장 일이 처음이세요? 네. 그럼 안전장비 착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소영은 친절하게 안전모와 안전벨트 착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강민호는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소영이 직접 강민호의 안전벨트를 조정해줬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자연스런 친절함에 당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철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민수 씨, 자재 운반부터 시작하세요. 강민호는 다른 작업자들을 따라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리자 손에 즉시 통증이 왔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 강민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이대수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제대로 된 점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점심 안 드세요? 준비를 못했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소영이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 강민호에게 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의 마음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가 자재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위험해. 소영이 달려와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강민호는 소영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강민호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보다 늦게 작업장을 나왔습니다. 소영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트럭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손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소영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민호는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박민수 씨, 일이 너무 느려요. 죄송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2배는 했는데.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영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강민호가 현장 용어를 모르고 헤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 정말 처음이신 것 같네. 소영이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손도 곱고 말투도 다르고. 이대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박민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박민수? 이대수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네. 이거 3층까지 올려. 이대수가 무거운 철근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해야 하는 건데. 강민호는 말없이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철근과 함께 떨어질 뻔했습니다. 위험해요. 소영이 달려와 강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철근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소영이 강민호의 팔을 살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의 걱정스런 표정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안전수칙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소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씨, 좀 더 쉬운 일부터 시켜드릴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김철수가 강민호에게 페인트 칠리를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료들이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새로 온 박민수 씨 환영회 하자. 좋아요. 소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 모였습니다. 강민호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소영 씨, 결혼 언제 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3개월 후요. 소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요. 소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이 아들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행복하겠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강민호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수가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일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요. 아니에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봐요. 이대수는 계속 강민호를 견제했습니다. 소영이 박민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강민호는 강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 늦은 시간에 왜요? 소영 씨는 어떤 사람이냐? 강준영은 잠시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따뜻하고. 강준영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정말 사랑해요. 강민호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대수는 동료들과 박민수를 감시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왜?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어색해. 조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손도 너무 곱고. 소영은 박민수가 혼자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를 무리에 끼워주려 했습니다. 박민수 씨,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챙겼습니다. 조현민이 허리를 다쳤을 때도 소영이 치료비를 먼저 냈습니다.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요. 고마워, 소영아. 강민호는 소영의 마음씨가 진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강민호와 소영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소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박민수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혼자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소영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소영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강준영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소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정말 많이요.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영이 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어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강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소영 씨 같은 분이면. 컨테이너 밖에서 이대수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다른 남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이 젖은 작업복을 입고도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퇴근길에 이대수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박민수 씨. 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무슨 일 하다가 여기 왔어요? 이대수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저것 했어요. 말투가 좀 특이하네요. 그래요?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손도 곱고요. 정말 현장 일이 처음 맞아요? 네. 이대수는 강민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강민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대수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강민호는 차명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해. 빨리 돌아오시죠. 아직 더 지켜봐야겠어. 강민호는 소영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대수는 조현민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신상 정보 좀 찾아봐. 이대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름으로는 너무 많이 나오네. 조현민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수상해. 말투부터 다르잖아. 맞아. 손도 너무 곱고. 이대수는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가 자꾸 챙겨주는 것도 이상하고. 질투나나? 아니야. 그냥 이상하다고. 이대수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강민호가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차명석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잠깐만요. 강민호가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야, 작업 중에 전화 받지 마.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명석이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안 받으시네요.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인데. 차명석은 어쩔 수 없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오후 2시 현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박영수가 깔렸습니다. 사고 났어. 작업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소영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요. 소영이 박영수를 살펴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다행이네요. 구급차가 도착해 박영수를 실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조사팀 내려온대.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 소영은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대수가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그런데 박민수 그 사람 정말 이상해. 왜?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어색하고. 이대수가 강민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냥 서툴러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소영은 이대수의 말을 들으며 박민수를 생각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받을 압박이 걱정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조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최 부장을 비롯해 3명이 왔습니다. 안전사고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소영은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강민호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최 부장과 마주칠까봐 걱정됐습니다. 이대수가 조사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가요? 박민수라는 사람이 좀 수상해요. 최 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현장 일을 전혀 모르는데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최 부장이 강민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얼굴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영이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영 안전관리사죠? 네. 이번 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장비 점검은 정기적으로 했습니까? 네,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난 거죠? 최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크레인이 갑자기.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겠네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소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죠? 최 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민수라는 작업자입니다.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비는 문제 없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일용직이 무슨 장비를 알겠어요? 최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강민호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말을 할 뻔했습니다. 김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씨 말이 맞아요. 소영이 잘못 없어요. 김철수가 소영을 감쌌습니다. 조사 결과 장비 노후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영은 해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이 나가면서 강민호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최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사팀이 떠난 후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대수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그 사람 더 수상해졌어. 왜? 조사관한테 대드는 거 봤어? 일용직이 어떻게 저런 말을. 조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뭔가 숨기고 있어. 강민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걱정했습니다. 소영아, 너무 자책하지 마.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수는 계속 강민호를 감시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조현민이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밝혀낼 거야. 이대수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강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고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이대수의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이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고 조사가 끝난 지 이틀 후 강민호는 현장 구석에서 소영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영 씨.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 박민수 씨. 소영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강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조금. 소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소영이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영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강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소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 마음 알아요. 박민수 씨도 가족이 없으세요? 네. 소영 씨처럼.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소영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3년 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네.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소영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강준영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소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강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신가 봐요.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결혼하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강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돼요.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걱정이세요? 시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지.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런 출신이잖아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강민호는 소영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영 씨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마음씨도 따뜻하고 성실하고. 강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시아버님도 분명히 소영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소영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요. 그럼요. 김철수가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저 둘이 참 잘 어울리네. 김철수가 혼잣말했습니다. 아저씨 같고 딸 같고. 다음 날 점심시간 소영은 강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너는? 나는. 요즘 현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누구? 박민수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강준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분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다행이다.
혼자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덜 외로워. 소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강민호는 다른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조현민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씨, 점심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요즘 많이 적응했네요. 다들 잘해줘서요. 강민호는 진심으로 동료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이대수가 지켜봤습니다. 소영이가 자꾸 저 사람한테 관심 보여. 이대수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뭔가 수상해. 점심시간에 소영이 강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강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강준영 씨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좋은 꿈이네요. 아이들도 낳고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강민호는 소영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며느리가 되실 거예요. 정말요? 네. 마음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김철수가 지나가며 농담했습니다. 야, 박민수. 소영이한테 아버지 역할 하네. 아저씨가 뭘 그런 말을. 소영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아 보여. 김철수가 웃으며 갔습니다. 강민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였는데. 퇴근 후 강민호는 집에서 차명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시면 이제 돌아오시죠. 아니야. 내일 진실을 말할 거야. 차명석이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소영 씨를 진짜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 결심하신 거군요. 내일 준영이도 만나야겠어. 강민호가 강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강준영은 아버지 목소리가 진지해서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일 거야. 전화를 끄는 강민호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차명석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일 회사 일정 다 취소해.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응, 새로운 시작이야. 강민호는 소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여줄지 걱정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영을 찾았습니다. 소영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작업 끝나고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김철수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자, 오늘 작업 시작합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제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강민호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기계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김철수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가스 누출이야. 모두 대피해. 뭐라고? 작업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빨리 나가. 위험해.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민호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영 씨가 안 보이네? 강민호가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뭐? 김철수가 급하게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아, 소영이가 지하에서 마지막 점검 중이야. 지하요?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스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곧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럼 소영 씨는 소방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김철수도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박민수 씨, 어디 가세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소영 씨 구하러 가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 하지만 강민호는 이미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방독면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지하는 가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영 씨, 소영 씨,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멀리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소영이 기계에 다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 박민수 씨, 왜 여기에? 소영이 놀랐습니다. 구하러 왔어요. 강민호가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혼자서는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위험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강민호가 온 힘을 다해 기계를 들어올렸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스 농도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강민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박민수 씨, 괜찮아요? 소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강민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계를 들어올렸습니다. 소영의 다리가 빠졌습니다. 나왔어요. 소영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강민호가 소영을 등에 업었습니다. 너무 무거우실 텐데. 괜찮아요.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충격파가 밀려왔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둘 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민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민호와 소영이 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네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차명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소영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박민수 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대수도 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박민수 씨를 의심했거든요. 미안해요. 현장 동료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습니다. 박민수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3일 후 강민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소영이 병실에서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소영이 기뻐했습니다. 소영 씨, 강민호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복이 빨라요.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더 있으셔야 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소영 씨, 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놀라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소영이 긴장했습니다. 네, 들을게요. 강민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박민수가 아니에요. 네, 강민호예요. 강준영 씨 아버지.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처음에는 소영 씨를 시험하려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요? 네. 준영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소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준영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딸을 구하는 마음으로.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소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용서돼요. 강민호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로요? 네.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일게요. 고마워요, 소영아. 강민호가 강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병원으로 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다 얘기해 줄게. 1시간 후 강준영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준영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셨구나. 미안하다, 준영아. 아니에요. 소영이를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소영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소영이 강민호를 부르자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아.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준영이 기뻐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강민호가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소영과 강준영이 함께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님, 기분이 어떠세요? 소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훨씬 좋아졌어. 강민호가 대답했지만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집에서 푹 쉬세요. 강준영이 아버지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다고. 강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3주 후면 결혼식이잖아. 차에서 강민호가 기침을 했습니다. 크크. 아버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강민호는 결혼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웨딩홀은 어디로 정했니?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 강민호가 차명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최고급 웨딩홀로 예약해. 회장님, 몸 상태는 어떠신지요? 괜찮아. 빨리 준비해. 하지만 강민호는 자꾸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호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심한 경우 폐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민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강준영이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래. 곧 완전히 나을 거야. 다행이네요. 소영이 안도했습니다. 차명석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웨딩홀 예약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런데 회장님 몸 상태가. 강민호가 눈짓으로 말리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강민호는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크크, 크크. 아버님, 목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니야. 괜찮아. 드레스샵 직원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 앉아서 쉬세요. 강민호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틀 후 결혼식장 최종 점검을 갔습니다. 강민호가 계단을 오르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강준영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병원 가보시죠. 아니야.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해. 하지만 강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웨딩홀에서 음식을 시식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강민호가 쓰러졌습니다. 으아. 아버지. 강준영이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소영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강민호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소영이 강민호를 흔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강준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각한가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쟤 때문에 이렇게. 소영아, 내 잘못 아니야. 강준영이 위로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해요. 소영과 강준영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연기해야겠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에요. 강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강민호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폐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죠? 강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소영이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준영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김철수와 이대수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될 줄은. 김철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대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영이를 구하려다가 현장 동료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민호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차명석도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회장님,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사 일은 걱정 마시고. 하지만 강민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좋아지세요. 준영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야죠. 강준영은 결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 미안해, 준영아.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강민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혼수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영은 절망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잃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말하지 마. 강준영이 소영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깨어나실 거야. 강민호는 병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10일 후 강민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버님? 소영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영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소영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이는? 지금 부를게요. 소영이 급하게 강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아버님이 깨어나셨어. 정말이야? 강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의사가 들어와 강민호를 진찰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복이 빠르신 편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정성껏 간병해 주신 덕분이에요. 강민호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왜 사과하세요? 내 때문에 결혼이 늦어져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영이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강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준영아, 걱정 많이 했어요. 강준영이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강민호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김철수와 현장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김철수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팀장. 우리가 뭐려. 회장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대수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이를 구하시려다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소영이는 내 딸이니까.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차명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았어. 회사 일은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이제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해. 강민호가 소영과 강준영을 바라봤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시작하자. 아직 몸이 괜찮다고. 강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틀 후 강민호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 건강 챙길게요. 강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딸을 얻었구나. 강준영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됐네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를 새로 정하자.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요. 소영이 걱정했습니다. 난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강준영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달로 하자. 좋아요.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결혼식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영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감사해요, 아버님. 넌 내 딸이니까. 강민호는 진심으로 소영을 아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다시 맞춰봤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아버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내가 널 준영이한테 인도해 줄게. 네.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장도 새로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동료들도 모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김 팀장님과 동료분들도 꼭 오세요. 강민호가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다 가족인데. 김철수가 감동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변하셨네요. 소영이가 바꿔준 거야. 강민호는 회사 경영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거야. 차명석이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소영이한테 배운 거야.
회사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영은 강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 같은 사람을 딸로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강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아버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야. 소영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게 기적이야. 강준영이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이대수가 강민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예전에 의심했던 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요. 강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소영이를 걱정해 준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대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자.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소영아, 이거 읽어봐. 편지요? 소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영아, 네가 내 인생을 구해줬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어. 고마워, 내 딸아. 소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네가 내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 아버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이 꽉 안았습니다. 강준영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그럼 이제 결혼식만 남았어.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어주마. 아버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소영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강민호는 정장 대신 깔끔하게 다린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강민호가 혼잣말했습니다. 차명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작업복을 입으세요? 응.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멋있으십니다. 소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소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민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소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틈틈이 만들었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아버지 마음을 담았어. 소영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내 딸아. 강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현장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철수가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고마워요, 김 팀장. 소영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대수도 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현장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회장님, 소영이 정말 예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는 소영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긴장돼요, 아버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소영을 강준영에게 인도했습니다. 내 딸을 부탁해. 네, 아버지. 강준영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줘. 약속드립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강민호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영이는 제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줬고요. 이제 소영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모든 하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영이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준영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강민호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철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모든 하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배, 건배,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와 소영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소영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래. 부녀의 춤을 보며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이 강민호 주변에 모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초대해 주시고. 당연한 거야. 다 가족이니까.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강준영과 소영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네, 아버지. 소영아, 건강하게 다녀와. 네, 아버님.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강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이 뭔지 알겠어. 차명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소영이가 바꿔준 거야. 3년 후 강민호는 손자 강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아. 아이가 강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아버님을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강민호가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가 제일 예뻐. 강준영도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부르세요. 뭔 일이야? 안전관리 회의 있다고 하네요. 알겠어. 강민호는 지금 회사 안전관리 총괄 이사가 된 소영과 함께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소영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안전사고는 제로였습니다. 좋아. 강민호가 만족해했습니다. 현장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요. 김철수가 안전고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지.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소영이가 가장 큰 공이 있어. 아니에요, 아버님. 회의가 끝나고 강민호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일했습니다. 회장님, 작업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일해. 네. 이대수도 새로운 현장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 많아. 저녁에 강민호는 소영, 강준영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강민호가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소영이 웃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더 행복해. 강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네가 내 인생을 구해줬어. 아버님, 정말이야. 진정한 삶이 뭔지 가르쳐줬어. 강준영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가족이 됐어요. 그래.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강민호는 소영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처음 만났죠.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 아버님이 박민수셨을 때, 그때는 널 시험하려고 했는데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험을 당했어. 어떤 시험이요?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합격하셨어요. 소영이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점이에요. 고마워, 소영아. 아버님도 저를 진짜 딸로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 보내자. 네, 아버님. 우리 가족이니까. 네, 영원한 가족이에요. 강민호는 소영에게서 배운 진정한 삶의 가치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시작한 위장 취업에서 오히려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나 재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소영은 강민호에게 따뜻한 인간성을 가르쳐 주었고 강민호는 소영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선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았는지